다른 시행착오는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작물인지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이게 캐시카우입니까? 솔직히 농사는 짓고 싶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작물을 이렇게 잡하고 재배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야, 제가 기농한 게 2010년도거든요. 2010년 2월 6일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여기 그럼 원래 여기가 아니셨나 봅니다. 예,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고 여기 처가예요. 예, 장인어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처가 예쁘면은 처가 기둥 보고도 절한다고 했는데 뭐 네. 그런 케이스십니까? 예,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속으로는 그게 맞나 반신반의가 좀 되네요. 반신반의입니다. 그래도 뭐 와서 네. 솔직히 애가 지금 3명 있는데 참 네.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이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가 치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때만 해도 그런 생활 하다가 여기 오니까 완전히 자유예요.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제가 이제 막상 들어와 보니까 느낀 게 네. 상당히 거대하다. 이런 그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작물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800평인데 네네. 하우스가 5동이죠. 그러니까 집 이게- 앞에 2동, 네. 그리고 요곳에 3동. 세 동인데 네. 지금 이게 한 동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150평, 한 150평. 150에서 170평. 이 호박이라는 게 원래 땅에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모든 면이 초록이 안 나와요. 밑에 있으면은 노랗게 날아가요, 바닥이. 이게 호박입니다. 원래 호박색 아시죠? 노란 색깔. 그 늙은 호박. 늙은 호박. 그게 기본 색깔인데 이게 개량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바닥에 그냥 깔아놓으면은 얘들이 세력이 이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물에 그려놓고 이렇게 쭉 키우는 거죠. 정식은 3월 15일에 10월경. 파종은 아마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말에 파종을 한 거죠. 그럼 그 모종 자체는 뭐 구입을 하신다? 네, 구입은 합니다. 네. 구입을 하시고. 네. 정확하게 종자명이 뭡니까? 일단 첫째 보호장입니다. 보호장. 일본 거예요. 일본 거.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씨앗 하나가 450원, 500원까지예요. 씨앗 하나가요. 네. 모종은 또 더 비싸겠어요. 더 비싸죠. 원래 100원, 200원 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생육 기간이 필요합니까? 파종해서 정식하는 기간 한 달. 한 달. 그리고 정식해서 키우는 기간이 한 2달 반, 두 달. 3달 정도. 그러면 한 보름 정도는 더 키워야. 그렇죠. 보름 정도 키워야 안정권이죠. 그렇죠. 요게 코르크 현상이란 거예요. 네. 줄무늬 보이죠? 이런 현상들이 딱 자리를 잡고 모양새가 딱 확실하게 잡혀 있을 때 그때 이제 따는 거예요. 얘도 아직 덜 익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아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더 자라서 아까처럼 코르크 현상이 일어나서 자리를 꽉 다 채울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나가기 전에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후숙을 합니다. 후숙이 뭐냐면은 네. 고구마처럼 그냥 그냥 상온에 그냥 보관을 한다는 거죠. 보관을 하면서 얘가 단맛이 올라와요. 얘가 안고 있는 게 지금 전분인데 네네. 전분에서 이제 당분으로 변해요. 당분으로 변하는 시간이 보통 한 10일 정도로 잡는데 그래서 그냥 10일 동안은 창고에 머물러 있다가 나갑니다. 여기 지금 잎을 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보여서. 네.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점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흰가루병이란 건데요. 이게 좀 일찍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확을 하기 전에 이제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약으로 이제 또 접근하거든요. 뭐 목초액이라든지 여타 이제 황을 좀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잡는데 무농약. 네네. 100% 무농약. 네네. 100% 문제죠. 인증도 받으셨고. 네, 인정 있습니다. 네. 아하. 뿌리와 이 뿌리. 아, 어디 있죠? 35다. 35cm. 네. 35cm. 네네. 아, 이 뿌리가 예, 있고. 주간거리죠. 예. 주간거리가 35cm인데 여기 하나 있고, 네. 얘 하나 있고. 네네. 네. 거리가 있으면 35cm. 네. 35cm 정도. 네네. 네. 그걸 키우는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3줄 재배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2줄 재배가 있고 네네. 어떤 분은 많이 하시는 분은 4줄 재배도 해요. 그런데 보통 딱 적당량은 딱 3줄 재배예요. 확실히 그 작업 공간이 확 나오는. 그렇죠. 확 나오고 얘들이 밀식 재배를 하면은 성장하는 데서도 알이 잘 안 맺혀요. 그만큼 얘들은
넓은 공간에 뿌리가 쫙 뻗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바닥에 그렇죠. 나중에 비닐 벗기고 이게 땅 밑에 보면은 얘들이 뿌리가 퍼져 있어요. 그 정도로 얘가 뿌리가 활착이 아주 넓은 거죠. 활착이 넓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원래 줄거지가 성장한 만큼의 뿌리가 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펴지는데 얘가 이만큼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시면은 한 좀 많이 달린 곳은 뭐 한 주간에 지금 보면 5개, 7개 정도 달리고요. 한 주간에 지금 네네. 제품이 한 7과 정도. 7과 잡히기로. 정도.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니 방호박은 예를 들어서 99%그 맛은 나옵니다. 뭐 그런 작물입니까? 와, 이게 매해 또 달라요. 아, 또 이게 이제 광합성, 그리고 이제 수분, 그리고 이제 바람, 대기, 이 모든 부분이 한 해는 진짜 단 해가 있고, 한 해는 좀 덜 단 해가 있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딱 정해진 공산품처럼 정해진 수가 없죠. 농산물을 보니까 딱 정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진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사이에서 좀 더 달더라, 좀 더 덜 달더라. 그게 이제 좀 일어나긴 합니다. 지금 판매 비율은 네네.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 온라인으로 거진 한 80% 이상 나가죠. 그리고 이제 아는 분 통해서 뭐 한 20% 기존에 꼴 분 연락받고, 네. 다 직거래입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 저희들이 이제 원래 지난해는 2만 택배비 포함해서 택배비 3,500원, 그리고 이제 본 가격 해서 26,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팔았는데, 올해는 아마 28,000원에서 29,000, 3만 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kg 네. 기준으로. 네, 4kg면 보통 한 8과에서 12과 한 10개로 계산합니다. 이전에 제가 가져와서 이제 시작한 게 2010년도, 2011년, 12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호박을 키우는 사람이 우리 이 마을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을 접하게 되고 3-4년, 4-5년 전만 해도 저희들께 거진 주 물품이었죠. 해남산 이 거물로 키운 공중 부양 미니 밤호박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팔았었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각 지역으로 이제 다 생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참여하시는 농가분들 좀 있으시고요. 그죠, 많죠.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재배를 하시는지. 저희들 여기 해남군 내에 많이 생산하는 곳이 저희 옥천면 그리고 계곡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목발이 만들어졌고, 모임이 이제 하나의 조합원이 있는 그런 회사 체계까지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또 젊으신 분들이 와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인근에도 보면은 제 나이대 친구들이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방호박을 접해요. 왜냐면 방호박이 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장목이란 건 아는 분이 있는 곳에 가서 아는 제품을 해야 돼요. 품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모르는 품목을 해서 그냥 자빠지고 혼자 몰라서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망관을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있는 곳에 아는 제품을, 아는 장목을 선택을 해서 생산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첫째, 기농인들의 첫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원도 가서 내가 이제 뭐 망고 먹고 싶다 해서 망고 심고 싶다 해서 망고 심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작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시행착오는 없으셨습니까? 시행착오라, 밤호박은 그렇게 어려운 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졌을 때 이제 배우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키워갔는데, 밤호박에 대해서는 그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쉬운 작물이죠. 그냥 줄 덜어놓고 여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양분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끝이에요. 수확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곳에서 이제 방호박이 생산되고 수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이렇게 도전하시거나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져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호박을 이제 접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 작물에
배출을 했죠. 배출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농가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들이 하시는 것들이 어떤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지 충분한 거는 없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참 농사는 솔직히 저는 인건비 따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했는 만큼의 이제 일당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게 하나의 농사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귀농하신 분들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지만 이 생산 이익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본다든지 거기에 대한 손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 이제 판매 초기에는 엄청 치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초기에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겪다 보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진 시골에서 생활한 지 한 농사로 사업으로 판단했을 때 한 10년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만큼의 좀 고충이 많이 따르죠. 이게 뭐 따박따박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때 이제 모여 들어온 돈으로 1년을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써야 될 돈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인력이 그렇게 많이 덜 들어가는, 조금 일반 농작물보다는 덜 들어가는 작물은 확실합니다. 복사열이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저 역시 뇌출혈을 걸렸는데 이게 복사열과 연관성이 있다. 저 역시 맨 처음 가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남들처럼 전업농이 되지 않아야지, 남들과 다르게 해야지 했던 게 뭐냐면, 남들 여름에 뜨거울 때 낮에 이제 보통 10시 전에만 작업하고 끝나는데 저는 계속 일만 했죠. 남들 안 할 때도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했다가 이제 한번 자빠졌죠. 올해 이제 딱 50이죠, 우리나라 나이.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도전하신다면, 아까쯤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농사는 접고 싶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한계를 느껴요. 이게 제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만, 뭐랄까 좀 더 좀 큰 그림을 그린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좀 바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요리라든지 빵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머핀도 만들어 봤고, 방어박 빵도 만들어 봤고, 방어박 케이크도 만들어 봤고, 방어박 말랭이도 만들어 봤고, 뭐 이 여타 해봤는데 그렇게 방어박 이게 그만큼의 뭔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중이죠. 혹시 이게 캐시카우입니까? 캐시카우라기는 조금 부족하죠. 얘는 뭐랄까 요 시기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생활하는 비용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연말 이제 절임 배추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주 캐시카우죠. 그때 이제 돈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이제 그때 되면 작업자들이 뭐 10명, 최소 10명 정도 되고, 어떤 때는 20명 뭐 이렇게 와서 벅적벅적 하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임 배추를 만들죠. 그게 11월 달이라 하셨죠? 네네. 11월, 12월, 1월. 그때가 이제 한창 제일 바쁠 때죠. 다른 원래 하던 일과 농업을 병행한다면은 네. 가능할 거예요? 그냥 미니 바모만만 네. 한번 해보. 전업한다면은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죠. 충분하죠. 이렇게 개수를 다 따져야 되고, 요게 이제 개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이 하나 그냥 나와가지고 따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잘라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주 세력이 한 줄만 계속 쭉 나가는 거죠. 얘들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거 있으면 순 자체가. 그럼 이제 밖으로 빼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한 줄로 또 쭉 세워야 되고. 크로스되고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생장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한 줄씩 쫙 나가고 있죠. 작물에 대한 네. 그 시간적인 할애는 필요하구만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최고의
방호막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나? 예, 그래도 아직도 뭐 공급 대비 수요가 좀 더 큰 편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근데 머지않아 이것도 아마 공급이 포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3년, 5년 사이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아까쯤에 이 지역에서만 200여 군 이렇게. 네. 그만큼 많이 해남에서도 뛰어들었다는 거죠. 해남만 뛰어들어서 요만큼만의 공급만 있다면 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쉽고 그리고 이제 이 기후라든지 여기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남에서 시작해서 충청도로 넘어갔고 그리고 경상도까지 넘어갔고 이제 강원도까지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포화 상태에 접어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이제 수도자가하고 이제 밭작물하고 뭐 네. 10배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만큼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밭농사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논농사는 뭐 5만 평, 10만 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억까지 뭐 이익을 본다는데 밭농사는 고구마는 이제 대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창고 그리고 이제 물류비 그리고 이제 여타 해서 그렇게 판을 키울 수가 있지만 다른 밭농사는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추를 그지 뭐 지지난해까지구나 한 10,000평까지 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밭 사이즈는 진짜 거기에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이제 밭농사는 10,000평 이상 하기가 힘들다. 역시 맨 처음에 배추도 가다설 때 진짜 3만 평, 뭐 5만 평 그렇게 막 심었어요. 그런데 배추가 그렇게 쉬운 작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해야 뭐 6,000평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친 거죠. 지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와 뿌리 혹병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연작 피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와 진짜 눈물이 나죠. 눈물이. 그냥 밤에 술 먹고 그냥 그 배추밭에 둘러봐갖고 자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내한테 주는구나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월급제에 생각하는 게 낫지 사업이 하고는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솔직히 예. 네, 우리가 또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저희 장인어른도 자주 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농사 지으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시 퇴근한다 봤을 때 그 정도의 시간만 투여해서 일을 한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사업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솔직히 혼자 자기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낮에 그냥 자고 뭐 딴 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또 힘 또 더 2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풀을 잡을 때가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심고 가꾸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가꾸는 시간을 그진 뭐 다 딴 데로 빼버리고 수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거든요. 밭농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제 와해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가는 귀농인들도 많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을 겪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좀 게으르지 않게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와해되고 그냥 혼자 그냥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 직장인과 이 농산업을 임하고 있는 사람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